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한 중심에 있던 의혹입니다. 현재까지 이 대표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민용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한민용 기자, 그러면 오는 27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날짜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에 조사를 마치고 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4천억 넘는 이익을 몰아줬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651억 원가량의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추가로 수사가 계속된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은 이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대장동과 판교로 있는 서판교 터널 계획을 꼽고 있습니다. 서판교 터널을 꼽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서판교 터널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입수한 문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 작성한 용역 보고서인데요. 시장님 결정사항,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의 결정이라며 이 터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이 공식적으로 고시된 건 2015년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고 1년이 지난 뒤인 2016년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일부러 이 개발 호재인 터널 계획을 늦게 고시해서 민간 사업자들의 땅 수용 가격을 낮추고 아파트 분양가는 높여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위례와 대장동 개발 정보를 사전에 미리 민간 사업자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도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며 민간 사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정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의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지분을 약속받았는지 여부입니다. JTBC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골프 잘치기로 돼 있는데 이 안에는 이른바 천화동인 1호의 숨겨진 몫을 찾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몫이 누구 것이다 여러 말들은 있었지만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골프 잘치기란 파일 제목의 문서가 만들어진 건 지난 2021년 3월 29일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컴퓨터에서 찾았습니다.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가량을 천화동인 4호의 남욱 변호사가 갖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지분 중 일부를 남 변호사의 것처럼 해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이 대표 측이 받아가려 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유 전 본부장이 확인서에 초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김 씨에게는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에게 지분을 넘길 방법을 논의한 2020년 10월 26일 당일과 그 전날에는 정진상 전 실장과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일에는 6분 44초간 통화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의 소득 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거나 경기도 얘기, 수원의 텃세에 대해 대화했다고 검찰에 해명했습니다. 이 통화를 포함해 김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정 전 실장과 29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통화를 자주 했던 이유에 대해 실세라는 소문이 있어서 전화를 해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법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는 통보를 받았는지, 소환에 응할 건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 우리 대변인들이 얘기할게. 밀지는 말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해도 너무 한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관련한 조사인데 성남FC 사건 변호인에게 구두로 전달됐다며 소환 통보 방식도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가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단 1원도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누가 돈을 받았는지는 혐의 입증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기부를 받은 게 있다? 그것도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한 건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와 관련해 현재까지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불출석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 사건 키맨으로 지목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약 7시간 뒤면 태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태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환 기자,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공항으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김 전 회장이 수감돼 있는 외국인 수용소 앞에 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오후 6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3시간 안에 김 전 회장이 이곳을 나서서 공항으로 갈 예정인데요. 출국 절차와 우리 사법당국의 인계 절차를 밟은 뒤에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과 이승환 기자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취재 접촉을 혹시 해봤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하루 30분 안에서 가족들과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 머물고 있는 한 측근은 김 전 회장이 아이를 많이 그리워했고 미안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당분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자녀와 많은 통화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김 전 회장과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태국 당국에 제지당했습니다. 예. I'd like to meet inmate Songtae Kim, Korean, Yeah. here. You have any paper? We need to get the permission. 예,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행 비행기를 태국에서 타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현지 공항에는 검찰 호송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오르는 즉시 체포영장을 읽고 집행합니다. 우리 국적기는 한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검찰은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 순간부터 시간 싸움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국 현지에서 이승환 기자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도 서로 본 적조차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직 쌍방울 임원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가깝다고 말한 바 있는데 하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 사이인 거.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기는커녕 아예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둘 사이 접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쌍방울 전 부사장 한모 씨 녹취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지난해 1월 한 전 부사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과 가깝다고 말한 겁니다. 또 이 후보가 쌍방울 내 사무실에도 2번이나 들렀다며 도지사 되기 직전과 직후로 기억한다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화의 맥락과 상황을 파악해 김 전 회장을 추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의 관계를 약한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근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쌍방울에서 고문 등으로 일했고 경기도에서 일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쌍방울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경기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중간 고리를 거쳐 이해관계를 주고받은 건 아닌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